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 진짜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동이 다 대체될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것도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직업이 있지 않나요? 이미 있기도 하고 저는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될 수 있고 단순히 프롬프팅을 잘해서 결과를 좋은 걸 얻어낸다라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모델을 잘 학습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연구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인공지능을 만들 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AI는 좀 악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지금의 로스 펑션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로스 펑션에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하는 마음, 선한 의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유니크한 가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멀티모달 모델팀이라는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짜연구소라고 하는 비영리 머신러닝 커뮤니티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MR랩이라고 하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사이 이제 혼합현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런 연구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 비전 프로 발표 보셨을 때 혹시 기분이 어떠셨는지가 잠깐 궁금해지네요. 사실 홀로렌즈로 이미 많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를 접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애플이 그거를 다시 이어서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감명 깊었고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조급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로 경험했던 거랑 크게 차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차이는 있죠, 당연히. 근데 시간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 근데 그 시간을 뛰어넘는 차이는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요. 시간이면 레이턴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홀로렌즈가 출시된 시점과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된 시점에 그냥 그 몇 년의 차이의 기술 발전으로 당연하게 이루어졌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 애플이라서 그거보다는 몇 년 더 앞선 진짜 뛰어넘는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정도는 만들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로 좀 급하다고 느낀 거는 사실 컨텐츠가 있어야지 그게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데 너무 급했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컨텐츠가 없는데 빨리 출시한 대표적인 사례가 제 생각할 때는 4K 뭐 텔레비전 이런 거인 것 같거든요. 4K로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데 기술적으로 세계 최초로 하고 싶어서 빨리 출시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높은 가격 그리고 소수만 누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전 되게 잘하는 회사가 게임 회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소니, 엑스박스 이런 데들은 첫 제품 출시할 때 무조건 킬러 컨텐츠 같이 출시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그 타이틀 플레이하고 싶어서 콘솔을 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소비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어야 애플 비전 프로를 살 텐데 애플 비전 프로는 그냥 애플 비전 프로를 사람들이 사야만 하는 이유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아쉬웠던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젤다의 새로운 이제 버전이 애플 비전 프로에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겠어요. 비전 프로 독점 막 이렇게. 그렇죠. 독점해가지고 나온다. 그런 것들이 게임 하나만 사실 독점해가지고 계약했어도 됐을 텐데 애플이라면 그런 거 저는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냈을까?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은 무조건 뭔가 킬러 컨텐츠 하나 있어야 됐었던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은 좀 저는 SNS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생각했었을 때 SNS에서 가장 이제 데려올 만한 협업할 만한 회사가 페이스북 메타였던 것 같은데 메타는 또 다른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그 협업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러면 애플은 자기네만의 뭔가 그런 걸 만들었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게 좀 생각이 듭니다. 메타가 그런 걸 안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애플 비전 프로에서 뭔가 메타가 그리는 꿈을 또 그리지 않았을까 싶고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킹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 이제 예전부터 기대했던 거는 이제 시리의 아바타화 해가지고 비전 프로 어딘가에 시리가 떠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시리가 아니더라도 굳이 애플이 아니더라도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어떤 아바타가
나의 시야에 같이 있으면은 사실 게임 같은 것들도 보면 이제 원신 보면 이제 페이몬도 떠다니고 뭐 뭐냐 검은 사막 같은 거 보면 이제 까만 정령들 같이 따라다니고 하는 것처럼 이제 현실에서도 나를 따라다니는 어떤 펫이나 이제 도와주는 뭔가 어시스턴트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게 혹시 나오나 기대를 했었었는데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었는데 근데 전공하신 것들을 좀 보면은 석사 때부터 해서 4차 혁명을 미리 준비하신 느낌이 듭니다. 이게 결국 메타버스로 이어지는 흐름인 것 같은데 메타버스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가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좀 셀링 워드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게임 자체도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메이플 스토리라고 한다면 메이플 스토리에 사람들이 접속해서 그 안에 세상이 사실 있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소통을 하고. 근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아바타 가지고 노는 걸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메타버스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 개념이 아닌 것 같다고 저는 많이 생각이 들어서 메타버스 자체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가상의 세계에 대한 부분은 되게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언젠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대도 하고. 그래서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 보면서 되게 감동도 많이 받았고 그런 세상이 언젠가 왔으면 좋지 않을까, 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이제 주인공이 고글 같은 걸 쓰고 이제 풀다이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만약 혹시 나온다면 찰나님 생각에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 비전 프로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사실 시각적인 거 디바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가상 세계에 있다고 느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경으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후자가 더 가깝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앞쪽은 하드웨어 한계가 이미 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발전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더 사람들이 가상세계에 있다라고 느낄 만큼 더 집약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픽셀들을.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려면은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신경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봤었던 연구로는 이제 동물의 뇌에 이제 신경을 조작하는 그런 연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을 조금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칩셋 같은 걸 좀 놓은 다음에 전기 자극을 주면은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응하는지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꽤 많이 발전됐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사실 확인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쪽으로도 조금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나중에는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영역에서 비슷한 거를 또 말씀드리면 로봇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로봇은 AI가 혼자서 작동하는 로봇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의 로봇은 사람을 좀 인핸스하는 로봇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공상과학 영화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딜 가나 일론 머스크가 있네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일론 머스크 그거 실험을 성공했다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 뇌에다가 팔이 마비된 사람 실험을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것 같기는 해요. 중국에서도 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의 동작을 인핸스하는 부분에서는 뭐 의사들이 수술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이제 사람 몸에다 직접 하지 않고 로봇을 대신 조작하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경우로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확대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확대돼서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다 착용하면서 뭔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신경을 건드려서 뭐 체험하게 된다면 그럼 매트릭스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신경으로 가상 세계에서 움직이냐, 아니면 현실에 있는 로봇을 움직이냐, 약간 요금의 차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계가 어떻게 무너질지 이런 게 진짜 요즘 세상에 살아서 다행입니다. 그거 보고 싶어요. 그 어떻게 변할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결국에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현실의 가치가 더 중요한지, 가상의 가치가 중요한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 진짜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게임 업계 이 얘기를 가끔 들어볼 때가 되면은 생각보다 게임 업계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하면은 컨셉 아트 같은 부분에서 많은 인적 자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대로 원화가들의 일을 뺏어갔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특정 회사가 아니고 게임 회사에서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보다는 다른 데서 이뤄졌던 일처럼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다른 분의 얘기 네, 다른 많은 분의 얘기인 네. 거죠. 사실 이제 결국에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실제로 디자이너 분들과의 협업이 필요로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평가입니다. 평가를 하려면은 무언가 전문가가 평가를 해야 이게 진짜 쓸만하다 아니면 이게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걸 알 수 있지. 그래픽 디자이너도 아니고 뭐 미적인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해서 많은 협업들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그 문제 딱 이제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에 꽤 몇몇의 아티스트들이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아트 작업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좀 회사 안에서도 좀 트렌디한 디자이너들은 그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있었고 나도 저렇게 뭔가 트렌디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생성 모델을 할 줄 모르는 지금은 사실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대중화되었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코딩을 모르면 사실 생성 모델 쓰기 힘들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거를 좀 트렌디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해요. 이게 사실 지금 생성 모델의 시대에서 계속 얘기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일자리를 대체한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인공지능 연구 개발자가 펼치는 논리로서 얘기하면은 이거는 대체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작업을 효율화하는 측면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고 더 창의적이고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작업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걸 저희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인공지능이 하는 일들이 사람이 지루해하고 반복적이고 하기 싫은 일들을 대체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창의적인 영역까지 파이널 터치까지 대체되는 것을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원하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하니까요. 근데 제 소견으로 얘기하면은 그것까지 대체해버리면은 그게 비즈니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인들도 사실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그걸 굳이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누가 제품을 구매하고 누가 그 그림을 사겠어요. 내가 직접 만들고 말지. 그런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동이 다 대체될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지금도 공장에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있고 기계가 도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도는 일이 되는 것처럼 기계가 도는 일은 기계가 도는 일로 돌아가는 정도로 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방향을 보면은 무언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천국 같은 세상이 올 것 같은데 그냥 주어진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머리 아픈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생계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저희가 그 두 가지가 일치된 일을 찾았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이 정말 뛰어나지고 많은 일들을 대체하게 되면 우리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동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직접 일을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인공지능이 하는 게 단가가 더 싸고 생산률도 높고 우리보다 더 잘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계들이 그런 반복적인 작업을 대체한 것처럼 그런 노동의 가치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점점 더 안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이 재밌고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계속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생각하면 픽셀 아트를 생각해보면 픽셀 아트는 사실 되게 옛날 기술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굳이 노동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요가 있고 그걸 만드는 재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행위를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노동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생계적인 측면은
다른 부분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기초소득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그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이 오면은 소비하는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소비만 해도 되는 사회,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사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회가 왔을 때 우리가 기초소득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치 무한 동력이 있는 것처럼 1차 생산 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약간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했을 때 그 기술로 돈을 버는 사람들, 단체들, 국가들이 그만큼 기초소득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어떻게 했을 때 그 사회가 올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비를 하는 걸 가지고 데이터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즐거워하는지, 뭘 소비하는지, 뭘 통해서 사람들이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 회사들은 데이터를 얻으면서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환원을 해주면서 그게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소비만 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 반복적인 일들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면서 살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거는 그냥 돈 걱정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번역해서 하는 일 아니면 글 쓰는 일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의 말, 유명 인사의 말을 번역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GPT나 아니면은 바드나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이 번역해서 얻는 정보들도 있겠지만 내가 그 언어로부터 해석하는 건 내 경험과 내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번역을 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인공지능과 내가 다른 걸 번역했다 이런 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즐거움을 갖는 사람들 분명 있을 거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미래 사회가 좀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것도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직업이 있지 않나요? 이미 있기도 하고 저는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될 수 있고 어려운 부분은 모델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마치 이제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면은 그냥 서비스가 툭딱 나온다 약간 이런 측면에서의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이 모델이 뭘 할 수 있고 이 모델이 뭘 못하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LLM 모델을 학습한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연구자들이 모여서 모델을 어떻게 만들면 잘 만들까, 데이터 어떻게 하면 더 학습을 잘할까,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을 텐데 요즘에는 저는 좀 더 나아가서 그럼 모델이 크게 뭔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거를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기준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 해봐야 벤치마크 돌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모델이 진짜 뭘 할 수 있는지 진짜 뭘 할 수 없는지를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기반으로 좀 더 모델을 잘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 부분이 이전에 그냥 모델을 학습하던 거에서 좀 더 나아가면 강화 학습으로 파인 튜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도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 HFRL이랑 같은 거죠, 인스트럭션 튜닝이.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휴먼이 피드백을 해줬으면은 그걸 통해서 개선이 되고 할 테잖아요. 그럼 그런 걸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 평가하려면은 뭔가 인스트럭션을 줘야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스트럭션을 어떤 걸 줄지 되게 막막하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인스트럭션도 GPT 가지고 생성하더라고요. 평가 기준도 GPT가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또 평가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거를 잘 해내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프롬프팅을 잘 해서 결과를 좋은 걸 얻어낸다라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모델을 잘 학습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연구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가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의 접근은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었는데 새로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 사람들이 GPT를 어떻게 사용하면은 잘 할 수 있다라는 말들 또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할 때 어떻게 프롬프트를 쓸지에 대한 접근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네요. 이미지 생성에서도 마찬가지 접근할 수 있어요. 프롬프트를 엔지니어링 하다 보면은 스테이블 디퓨전 지금 이 모델이 이런 텍스트에 대해서는 학습이 잘 안 됐구나. 이런 거는 잘 생성 못 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추후에 파인 튜닝 하거나 아니면 스크래치부터 학습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업이 또 생겨나고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또는 인공지능이 직업을 많이 만들게 될 것이다. 네, 찰나님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저는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좀 더 가까워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라고 부르긴 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돈 걱정 없이 좀 더 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영화를 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보통은 다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감독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과정의 스태프를 거치고 경험하고 해서 언젠가 감독이 될 기회를 얻을 텐데 지금의 이런 컨텐츠 생산 능력이 계속 발전한다고 하면은 모두가 감독이 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스태프의 과정들을 그걸 진짜 좋아하면 하는 게 맞지만 그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인핸스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의 일을 하는 게 마치 사람의 업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굳이 뭔가 내가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뭐든지 전문으로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갑자기 오늘부터 난 마케팅 전문가가 될 거라고 해서 마케팅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그건 AGI가 이미 왔다는 전제 하일 것 같은데 혹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그런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AGI 이후의 세상은 전 전혀 상상이 되지 그렇죠. 않아요. 약간 게임을 치트키 치고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오히려 재미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노동의 그런 가치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때가 올 것 같긴 해요. 그렇죠. RPG 게임에서도 사실 성장과 관련 없는 뭐 농사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처럼 자신만의 이제 목적을 찾아서 그걸 하는 게 이제 인생의 낙인 뭐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몇 년 전부터 좀 나왔던 얘기긴 한데 휴먼 센터드 AI라는 그런 말이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사람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AI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의 로스 펑션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로스 펑션에 있는 건 아니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먼이 그런 거에 좀 더 들어가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데이터셋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서 검수하고 이런 등등의 과정들이 사람이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중심은 약간 사랑의 마음이 필요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 때 좀 바이어스 되어 있으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AI는 좀 악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AI의 성악설을 얘기해야 될 수도 있는 순간이 올 때도 올 것 같은데 AI의 성악설이 아니라 AI의 성선설을 위해서라면 이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하는 마음, 선한 의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건 사실 어디서 뭔가 교육한다고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익힐 수 있게 될 거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AI는 그런 선한 AI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네. AI와 사랑. 뭐 요즘 허 영화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허가 사기꾼이 되지 않으려면 막 계속 뭐 추가적으로 결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일리아스 슈케버 같은 경우도 AGI가 도래하고 나서의 미래에서 인간은 이제 이기적이지 않는 존재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인간은 이기심이 디폴트 값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차라님처럼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나면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저와 같은 사람이 다수가 되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다 바꾸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그것대로 너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독재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의 사상을 다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뭐 각자가 뭐 어울리는 세상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추구하는 점은 이런 걸 하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특히 한국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런 포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국의 생태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가치네요.